그 다음에 넘어와서 분할과 분배 부분을 볼 거거든요. 여기를 잘 또 새로운 내용이니까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그 국어적으로 이 분할, 뭐 분배 이런 뜻을 우리가 좀 대충은 알죠. 분할이 뭡니까? 뭐 이렇게 좀 나누는 그런 느낌이죠. 분배는 그게 좀 배분하는 뭐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쌤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요. 봐봐. 자, 분할과 분배. 자, 일단 말했지만 분할은 나눠만 놓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분배라는 거는 이 나눠 놓은 거를 뿌려주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배를 하려면 분할을 먼저 해야 돼요. 자,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지금 이 용어적으로는 좀 빠지긴 했지만 집합의 분할이라는 표현이 있고 하나는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게 있어. 이게 무슨 차이냐? 일단 첫 번째로 이런 구조입니다. 어떤 집합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만약에 1, 2, 3, 4, 5 여기 5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 있다고 쳐보자. 자, 내가 이거를 분할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룹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 몇 개로 나눌 수 있을까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5개짜리를 나누는 방법은 몇 개 있냐? 일단 하나로만 나누는 방법이 있겠죠. 이거는 근데 웃기죠. 좀 하나를 하나로 나눈다? 그럼 사실상 분할이라고 하기 좀 그런. 어쨌든 나누라면요 굳이 나눌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두 개로 나눠, 두 그룹으로 나눠, 세 그룹으로 나눠, 네 그룹으로 나눠. 자, 그리고 뭐 5개로 나눌 수는 있겠죠. 6개는 불가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표현이 이렇게 돼요. S라는 거를 집합의 분할에서 기호적으로 썼을 때는 S에다가 현재 지금 5개에 대한 것을 하나로만 나눌 수 있는 상황, 2개로 나누는 상황, 자, 3개로 나누는 상황, 자, 4개로 나누는 상황, 5개로 나누는 상황. 자, 이렇게 이제 나눠서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이게 여기서 1단계입니다. 자, 참고로 분할은 총 3단계에 의해서 풀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선생님 대표적으로 이런 거 좀 빼놓고 얘를 먼저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 아니, 잠깐만. 이게 순서가 맞나? 아, 좀 잘못 썼다. 소리. 요거는 그냥 시작이고 이제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좀 나눠 들어갈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5개를 지금 2개로 나눈다고 했잖아.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개수로서 생각을 해야 돼요. 개수. 자, 그러면 5개를 2개로 나누면 몇 개로 나눌 수가 있죠? 2개. 그죠? 2개, 3개도 있고 또 하나는 1개. 1개, 4개. 그러니까 우리가 팀 나누는 거랑 비슷한 거야. 여기 1, 2, 3, 4, 5가 선수가 있어. 근데 1, 2, 3, 4는 초딩이고 5번은 축구 선수야. 그러면은 솔직히 4대 1로 해도 이기잖아. 그러니까 4명, 1명으로 팀을 그런 두 그룹으로 나눌 수도 있고 3명, 2명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나누기 나름인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로는 개수적으로 나누는 건데 뭐뭐가 있다고요? 일단 첫 번째 가능하면 큰 거 먼저 쓰는 게 좋긴 해요. 4일로 나누는 구조가 있고 3개, 2개로 나누는 구조가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그렇다면 4일로 나누는 경우들은 총 몇 개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보자. 자, 5명 중에서 자 일단 4명 나와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그냥 마치 뭐랑 똑같냐면 그냥 5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거랑 똑같죠. 순서는 별로 안 중요하죠. 그럼 여기다 식을 뭐라고 쓰냐면 5C4라고 쓰고 1C1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3단계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3단계는 여기서는 쓸 일이 없어졌어요. 자, 근데 그 이유를 이따가 얘기해 줄 거고 일단 요거부터 합시다. 자, 3명, 2명으로 나누는 방법은 역시나 5명 중에서 3명 나와봐가 되겠죠. 그러면 5C3이라고 쓰고 나머지 2명 중에서 2명 뽑아내는 건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경우를 한번 따져볼게. 그러면 5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볼게요. 그럼 몇 명이 가능하죠? 한 명, 두 명. 그쵸? 사실상 이것도 되죠. 3명, 1명, 1명도 되죠. 그리고 2명, 2명, 1명도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 자 역시나 이것도 식을 한번 두 번째 단계로 써보는데 자 5명 중에서 일단 몇 명 뽑고 세 명, 3명을 뽑고 그다음 몇 명 남았죠? 두 명. 2명 남았으면 2명 중에서 1명을 또 뽑아내고 그다음 나머지 1명 중에서 1명을 뽑는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얘도 역시나 5명 중에서 2명을 뽑고 남은 3명 중에 2명을 뽑고 남은 1명 중에서 1명을 뽑는다. 이런 식으로 배분을 분할을 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얘는 뭐냐면 여기 지금 3, 1, 1이잖아요. 여기서는 같은 숫자가 중복됐죠. 여기도 2이라는 게 좀 중복됐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3단계를 꼭 빼놓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상황들이 생기면은 우리는 여기다가 2 팩토리얼 분의 1 두 개이기 때문에 지금 2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요. 마치 우리가 계속 했었던 것처럼 대칭표 할 때도 그랬고 같은 것이는 순열할 때도 그랬고 중복되는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나누기를 통해서 중복되는 상황들을 좀 제거를 시켰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이 상황이 어떤 상태냐면 예를 들면은 1, 2, 3, 4, 5를 팀을 나눌 때 자, 1, 2, 3이랑 한 팀, 4랑 5 이렇게 나누나 1, 2, 3이랑 5랑 4랑 이렇게 나누는 거랑 이렇게 나누는 거랑 같아 달라. 지금은 나눠만 노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 팀, 이 팀, 이 팀, 요 팀, 요 팀, 요 팀. 뭐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여기까지만 해버리면은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이 다 따로따로 세신 거기 때문에 이런 류의 상황도 생긴 건 다 나눠서 없애야 돼. 그래서 2 팩토리얼 분의 1을 추가로 붙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럼 왜 3단계가 없죠? 그렇게 중복되는 상황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내볼게.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1, 2, 3, 4, 5, 6, 6개가 있다고 합시다. 자, 보통은 문제에서 이 6개를 저 시작 부분 있죠. 저거는 먼저 문제에서 주로 이제 줘요. 너가 이제 일단 지금 이게 총 몇 개인데 몇 그룹으로 나눠라 라는 거는 보통 줘. 안 줬으면은 내가 이것까지 다 쓰긴 써야 돼요. 하나씩 다 따로따로 구하긴 해야 돼. 근데 보통은 저걸 먼저 줘요. 근데 이것도 살짝 말을 해주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5명으로 나누는 상황 하나밖에 없죠. 이 상황을 굳이 구했다면은 이거는 그냥 5C5로 한 가지밖에 없고 당연한 사실이죠. 얘도 마찬가지죠. 이런 구조도 얘를 나누면 111로 이렇게 다 한 명씩밖에 가져가는 상황밖에 없죠. 그러니까 5C1, 4C1, 3C1, 2C1, 1C1 이렇게 하되 얘는 근데 또 5개가 중복됐잖아. 그럼 몇으로 3단계에서 몇으로 나온다? 그죠? 5팩으로 나눈다는 거야. 그럼 여기 안 썼지만 5에 4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거밖에 없어요. 2, 1, 1, 1. 이거 말고 만들 수 있는 방법 없거든요. 팀을. 그럼 이것도 5C, 3C1, 2C1, 1C를 하되 111에 3개가 없었기 때문에 이 3단계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 거죠. 3팩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6개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 얘를 총 3개, 3그룹으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분할하는 방법이 수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시작 지점에서의 뭐는 알려주는 거야. 총 6개짜리를 몇 개로 나눠라? 근데 3개로 나눠라까지 알려주는 거야. 이 기호는 이전에 좀 있다가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상관없어. 사실상 이 1번부터는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쓰기를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는 6개를 3개로 나눌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뭐가 있냐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몇 명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죠? 가능하면 큰 것부터 하는 게 좋다 했죠? 4명, 1명, 1명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또 3명, 2명, 1명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죠? 둘. 그것도 가능하죠. 뭐 팀 짜기 나름이지 않는 거예요. 새 팀 만들 때. 자, 그럼 2단계가 선생님 뭐라 그랬어? 자, 이렇게 4명, 1명, 1명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을 세려면
우리는 뽑으면 그만이라는 거야. 자, 4명 할 팀 나와봐. 뭐라고 써야 돼? 6명 중 4명을 뽑아낸다. 자, 몇 명 남았냐면 2명 남았죠? 자, 2명 중에 1명을 뽑아냅니다. 1명 남았죠? 1씁니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그럼 역시나 이 부분은 어떻게 쓰면 돼요? 63. 자, 3명 남았죠? 자, 2명 나와. 1명 남은 거 너 나와. 자, 이 녀석은 62, 40, 20입니다. 처음 할 때는 요거 풀 때 6시 썼다가 4로 내려와야 되는데 또 6시 쓰고 또 6시 쓰고 이런 식의 실수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되고. 자, 그렇다면 이게 끝난 게 아니죠. 3단계까지 가라고 했죠. 자, 그럼 3단계에서는 자, 얘는 지금 여기서 겹쳐지는 게 몇 개예요? 2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를 써야지 맞다? 2패분의 1을 좀 쓰는 게 맞는 거야. 이래야지 요 경우가 4명, 1명 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되는 거야. 얘는 여기 3단계로 쓸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뭐 없잖아요. 그렇게 나눌 상황이. 왜 없냐면 봐봐. 만약에 A, B, C 봐봐. A, B, C, D, E, F라는 상황하고 자, 내가 이걸 좀 바꿔서 A, B, C 자, E, D, F라는 상황하고 어디 갔어? 이건 조합이니까 상관이 없고 D, F, E라는 상황하고 이런 팀하고 이런 팀은 지금 같아 달라. 그러니까 팀을 이렇게 나눈 상황과 이렇게 나눈 상황 이 상황과 이 상황은 같은 상황이야 다른 상황이야? 이건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얘는 중복될 상황이 없어요. 이렇게 딱 인원수로 나눴을 때 중복될 수 있는 형태의 상황은 없다는 거야. 순서는 상관이 없는 거고 애초부터. 자, 근데 얘는 그럼 마지막에 뭐까지 붙여야 된다? 3단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얘는 몇으로 나눠야 된다? 300분의 1로 나누는 거죠. 왜냐면 이유가 뭐예요? 1, 2, 3, 4, 5, 6이나 3, 4, 5, 6, 1이나 1, 2, 5, 6, 3, 4나 다 그런 게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3단계에 의해서 푼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근데 그럼 분배라는 건 뭐냐? 자, 여기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잘 봐봐. 우리 예를 들면은 아까 이런 식으로 했잖아. 자, 여기 3명, 2명 나누면 이게 나누는 방법이 총 몇 가지냐? 이거 별 이렇게 많지 않죠? 이거 10가지거든요. 10가지. 3단계 없었습니까? 그럼 왜 10가지냐? 내가 진짜 한번 나눠볼게. 3명, 2명으로 나누는 방법은 1, 2, 3, 4, 5 1, 2, 4 1, 2, 5 1, 3, 4 1, 3, 5 1, 4, 5 10개 써야 되기 때문에 많아요. 이쪽으로 쓸게. 2, 3, 4 2, 3, 5 2, 4, 5 3, 4, 5 그리고 나머지는 그걸 맞춰서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해가요? 이렇게 해서 10팀인 거야. 이렇게 한 팀. 이렇게 팀을 나누는 방식이 10가지인데 자, 여기서 이제 분배까지 하라고 하면 이거야. 자, 팀 나눴어? 오케이. 자, 그러면 너네 팀 이름 뭐야? 자, 너네 팀은 이름 뭐 할래? 자, A팀 할 팀. 자, B팀 할 사람. 뭐 아니면 총팀 할 사람. 100팀 할 팀.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2개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을 이제 분배, 뿌려주는 것까지 했으니까 거기다 최종적으로 곱하기 몇을 하겠어?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A팀 또는 B팀 그러니까 청팀, 100팀 이렇게 나누면 곱하기 2를 하는 거야. 나는 두 팀 중에서 자 100팀 할 사람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니까 나머지는 자동으로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건 2개로 나눠서 놓고 내가 만약에 2팀이라고 했고 이거 3팀이라고 쳐봐. 자, 이게 나눠줬잖아요. 4명, 1명이 됐건 뭐 3명, 2명, 1명이 됐건 2명 팀 나눴어. 그냥 얘 이렇게 했어요. 2명 있어. 자, 지금 나누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사람 짝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자, 이제 너네 세 그룹 그럼 2명씩 딱 지었어? 자, 그럼 첫 번째 너네 팀 뭐 무슨 팀 할래? 자, 이름을 이제 배분을 하는 거랑 그러니까 분배하는 거, 분할하는 거, 분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는 마지막에 추가로 4단계가 되는 거예요. 분배까지 해버리는 건 요 4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몇 곱해야 되고? 3을 그냥 곱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순수, 아니 3이 아니죠. 3 팩토리얼이죠, 이것도. 왜냐면 여기다 팀명을 정할 때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그래서 세 팀일 때는 자, 저것도 그냥 1을 곱한 게 아니라 2팩을 곱한 겁니다. 여기는 3팩을 각자 곱하는 거예요. 여기 3단계가 뭐가로 나누냐에 상관없이
마제목 4단계로 들어갔을 때는 그 말 그대로 팀명 정하는 상황이니까 시험은 겹치는 것도 상관없어요. 겹치는 것도 상관이 없는 거죠. 겹치는 것도 겹치는 게 뭐 말하는 거죠? 정확히? 1, 이것도 상관없죠. 왜냐면 이미 우리가 여기서 뭘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복되어진 상황을 다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각 팀이 고유한 팀이 된 거야. 나눠만 놓은 상태야.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무슨 팀 할래 이름을 정하는 그 분배까지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분할과 분배라는 게 일단 뭔지는 알겠죠. 자, 서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총 몇 개의 그룹, 몇 개로 그러니까 총 그래서 몇 그룹이 되어지게끔 나눌 거냐가 분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계가 몇 단계에서 푼다? 일단 3단계인데 분 100까지 들어가면 몇 단계로? 4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3단계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중첩되어지는 상이 없을 때는 뿌려주는 것까지 들어갔을 때는 이제 4단계인 분 100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의 이 류의 문제를 먼저 조금 보고 갈 건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기 105번 문제 보세요. 자, 60쪽이죠? 60쪽에 105번 한번 봐봐. 자, 아까 쌤은 그냥 이게 딱 보기 좋은 집합 구조로 말했는데요. 이게 실생활 느낌처럼 이렇게 자주 나와요. 자, 문제 보니까 이랬습니다. 자, 서로 다른 7송이의 국화 중에서 5송이를 선택해서 근데 이거는 조금 받아들이기 좀 헷갈릴 것 같은데. 그냥 봅시다. 자, 잘 봐봐. 5송이를 선택해서 세 사람 A, B, C에게 이 순서대로 각각 한 송이, 두 송이, 두 송이 이렇게 나눠준대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나눠주겠다는 거거든요. 분할과 분배를 활용하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다 써? 여기다 써. 봐봐요. 105번. 자, 지금 그 서로 다른 7송이 이거를 중 5송이를 택한다 했죠. 그리고 그 5송이를 A, B, C한테 몇 개로 한 송이, 두 송이, 두 송이 이렇게 나눠준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 조금 더 쉬운 난이도,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로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건 이런 거야. 1단계는 이거 이전에 여기서 먼저 해야 될 게 일단 있어요. 이거는 이 문제와 아무 상관없어. 일단 7송이 중 나한테 필요한 곳은 몇 개야? 5개이기 때문에 일단은 7시호를 먼저 하긴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딱 5개 필요한 곳 5개만 들고 온 거죠. 이 5송이를 가지고, 자, 이 5송이를 가지고 나눠주는데 몇 개로 나눴죠? 1개, 2개, 2개입니다. 자, 그럼 저기랑 쌤 비교를 하자면 얘네들 중에서 뭐에 해당이 될까요? 요 상황과 일단 똑같은 거예요. 5개를 세 팀으로 나누세요라고 된 거야. 근데 세 개로 나누면 뭐뭐 가능해요. 3개, 1개를 주거나 2개, 1개로 나누는 상황. 근데 얘는 몇 개? 그러니까 2개, 1개, 뭐 1개, 2개. 즉 이거 정도의 상황으로서 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냥 쭉 뿌려주면 돼. 그런데 여기서 좀 헷갈리면 안 될 게 지금 분배를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게 좀 헷갈리게 된 건데요. 사실 이 상황 같은 경우에 분배를 하진 않았어. 그래서 A, B, C한테 나눠줬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봐봐. 아주 쉽게 말하면 A한테 꽃을 주는 방법 몇 가지죠? 지금 총 몇 송이 있죠? 나한테 5송 있죠? 자, 지금은 이름이 오히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A한테 주는 방법 몇 가지? 자, OC 1이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한테 꽃을 주는 방법 몇 가지? 그죠? 남은 4개의 꽃 중에서 2개를 뽑아다가 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C한테 주는 방법은 몇 가지? 자, EC 2다. 자,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런데 봐봐. 우리가 여기서는 원래 이렇게 써놓고 나서 뭐를 했었죠? 저 상태에서는 중복되어진 즉 1, 2이면 이거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좀 바꿨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거를 하면 될까 안 될까? 지금은 안 됩니다. 왜냐면 생각해 분배를 한 거네. 지금 A, B, C라는 것이 정확히 누구다 이름이 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꽃을 줄게 1번 꽃, 2번, 3번 꽃, 4번, 5번 꽃. 자, 1번 꽃, 4번, 5번 꽃, 2번, 3번 꽃. 이렇게 줬을 때 우리가 ABC라는 특정적인 이름이 없이 분할만 하는 상황이면 이 경우와 이 경우는 어떤 경우로 써올래? 같은 경우거든요.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은 내가 2번, 3번 꽃을 가져갔고 네가 4, 5번을 가져왔어. 내가 4, 5를 가져왔어. 네가 2, 3을 가져왔어는 서로 다른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게 묘하게 말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구분을 좀 되게 잘해줘야 돼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원래 했던 대로 하려면 문제를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자 이렇게 바꾸면 돼. A, B, C한테 각자 정확하게 몇 개 이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똑같은 상자 같은 거 이렇게 뭐 꽃바구니에다가 이거 누가 A, B, C가 없죠? 여기다가 하나, 두 개 이렇게 나눠만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뭐가 맞아? 그러면 이제 5C1, 4C2, 2C1을 하되 이게 이제 2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되 여기다 반드시 뭘 붙이자? 2팩토리얼분의 1. 여기서는 2팩토리얼이죠. 두 개니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만약에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나눠놨는데 A, B, C한테 쭉 나눠주세요 라고 했다면 원래 여기다 못 쓰는 게 맞아요. 마지막에 3명이면 그렇지. 곱하기 3팩이 맞는 거야. 근데 이 문제로 봤을 때 봐봐. 이 문제 근데 이건 또 곱하기 3팩이 아닌데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A, B, C가 아무거나 얘가 2개 받거나 1개 받는 상황이 아니잖아. A한테 무조건 몇 개밖에 안 줘야 돼? 하나만 주라고 그냥 딱 고정을 시켜놨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뒤집어질 게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 셋 중에서 어떤 거는 꽃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꽃이 이렇게 2개, 어떤 거는 꽃이 이렇게 2개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선택사항이 없어. 이건 무조건 누구한테 줘야 돼? A한테 주고 얘네들은 얘를 A, B, 얘를 C한테 줄 수 있고 얘를 B, 얘를 C한테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갔으면 여기다 마지막 곱하기 2가 2패까지 들어가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없어져서 사실상 얘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지금 분할 및 분배를 다 한 게 맞아 틀려? 사실 맞는 거라는 거야. 근데 다만 이게 좀 전체적인 분배를 다 한 건 아니고 특정적으로 누구는 하나만 줘야 되고 나머지 같은 애들만 이렇게 뒤집어서 분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5번은 오히려 좀 이제 헷갈린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문제를 보면서 자꾸 익혀야 되는데 106번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나왔죠. 서로 다른 종류의 21개의 과일을 각각 뭐 5개, 7개, 9개를 담을 수 있는 과일 바구니 3종류에 나누어 포장을 하려고 한대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갔죠? 다 더하면 21이니까. 자, 현재 5개, 7개, 9개를 담을 수 있는 과일 바구니에 이미 각각 4개, 5개, 6개 종류의 과일이 담겨 있대요. 자, 그리고 사과랑 포도를 포함한 6개의 과일은 아직 포장되지가 않았대. 자, 이 6개의 과일을 3종류의 과일 바구니에 임의로 담을 때 사과랑 포도가 같은 바구니에 포장될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굉장히 말도 길고 좀 복잡한 상황이죠. 그런데 자, 이거를 선생님 천천히 쪼개서 보여줄 거예요. 자, 봐봐. 이건 좀 선하네. 이게 말은 되게 복잡한 형태로 냈는데요. 나중에 보면 충분히 이해 갈 만한 상황이야. 일단 선생님이 말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천천히 쪼개가면서 하라고 했거든요. 이거 첫 번째 상황 보면요. 봐봐. 여기 지금 서로 다른 21개의 어떤 그 과일이 있다라고 했어. 근데 이거를 지금 총 몇 그룹으로 나누는 거야? 이거를 3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 나누라고 지가 질문까지 다 해놨는데 근데 이건 좀 웃긴 게 뭐냐면 이런 상태다. 5개. 자, 여기 지금 바구니가 있어. 여기 5개짜리 바구니랑 이렇게 이제 7개짜리 바구니랑 여기 9개짜리 바구니가 이렇게 있는 건데 이미 이 중에서 4개, 5개, 6개라는 과일은 이미 넣어놨대. 그럼 나한테 지금 선택권이 이 21개 중에서 4, 6 이거 하면 15개 뺐으니 6개 남았죠. 그죠? 이 6개 과일 중에는 지금 이 말에 따르면 사과랑
포도랑 그 다음에 뭐 A, B, C, D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과일들이 뭐 참외, 뭐 수박, 뭐 키위, 뭐 망고 뭐 이런 거 있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남은 상태에서 여기다 집어넣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하나만 더 넣을 수 있죠. 여기는 지금 2개 더 넣을 수 있고 여기는 3개를 더 넣을 수 있는 상태예요. 됐어요? 근데 누구들을 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서로 다른 과일을 여기다 이제 뚝뚝뚝 집어넣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또 잘 생각해봐. 그냥 무슨 문제가 됐어요? 처음에 그냥 그 막 이 개수가 많아서 어려워 보였던 거지. 사실상 알고 봤더니 이미 다 넣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서로 다른 몇 개 과일을 6개를 자 서로 다른 몇 개, 뭐 5개를 몇 개 몇 개 몇 개 나눴잖아요. 서로 다른 6개를 총 몇 개로 일단 나눴어요? 그쵸. 즉, 총 몇 그룹으로? 3그룹으로 나눠놓은 거야. 그럼 여기서로 따졌을 때 뭐예요? 6개를 3그룹 나눴다. 일단 여기 정도의 상인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럼 이거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눌 수도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우리 아까 6개짜리도 얘기했었죠. 6개짜리를 3개로 나누는 방법들은 뭐가 있다 했어요? 3개, 뭐 4개, 1개, 1개, 3개, 2개, 1개, 그 다음에 2개, 2개, 2개 있다 했는데 지금은 얘가 심지어 그것까지 정해놓은 거야. 그냥 3개, 2개, 1개로 나누는 상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대로 식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도 다시 한번 써줄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뭐라고요? 아 우리가 3개, 2개, 1개로 지금 서로 다른 걸 나누라는 상태인 거예요. 이 시작 지점을 뺀다고 치고. 그럼 두 번째 단계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냥 이거 쓰면 되지. 6시 3, 3시 2, 1시. 근데 여기다가 팩토리얼 처리해서 3단계가 있다 없다? 지금은 원래 없어야 되는 문제인 거야. 그럼 이게 정답이 이게 딱 이렇게 썼어야 했는데 얘는 또 조금 더 갔죠.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사과랑 포도가 같은 바구니에 포장되는 경우의 수를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원래는 이런 구조로 만드는 거긴 한데 조금 더 상황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지금 사과 포도를 이렇게 한 덩어리를 묶어서 취급해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면 얘를 여기 3개 중에 미리 좀 넣어놓는 게 편해.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아까 쌤이 이런 문제 보여줬던 거 있잖아. 이게 뭐 10이다. 이것도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중복적으로 쓸 수 있냐면 못 쓰잖아. 왜냐면 이런 특이한 특정적인 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얘들을 먼저 처리를 해놓고 나머지를 우리가 공부한 거 가지고 풀자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 사과 포도를 현재 여기다가는 넣을 수 있다 없다? 자리가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못 넣어요. 못 넣어. 자 여기다가는 넣을 수 있다 없다? 넣을 수 있고. 자 여기다가도 넣을 수 있다 없다?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첫 번째는 7개짜리에다가 넣었을 때 사과 포도를 넣었을 때로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냐면은 A, B, C, D가 남잖아. 남은 A, B, C, D를 몇 개로 가려는 상황인 거야. 한 개랑 3개로 나누는 상황이 된 거야. 자 두 번째, 만약에 이 사과 포도를 9개짜리 이거 뭐라 그래? 바구니였니? 바구니 9개짜리 바구니 9개짜리 바구니에 사과 포도를 넣은 상황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미 여기다 넣었으면 2개 자리 차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는 남은 4개를 몇 개로 나누는 셈이 되는 거야? 1개, 2개. 그렇지. 1개, 2개, 1개로 그냥 나누는 상황이 된 거야. 1개, 2개, 1개로 나누는 상황이 된 거야. 근데 여기 몇 개로 나눌 것이냐 자체가 실질적인 1단계라는 거예요. 얘는 다만 이런 조건 때문에 케이스를 나누는 좀 더 어렵고 귀찮은 상황이 됐다는 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라는 걸 당연히 해야겠죠. 두 번째 단계에서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 4개를 1개, 3개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뭐야? 41 곱하기 뭐 33이 맞겠죠? 얘로 따지면 1개, 32, 1실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3단계까지 따져서 들어가자 이제. 얘는 3단계가 있을까 없을까? 이 첫 번째 상이 있나요? 없죠. 왜냐면은 지금 이거는 1, 3이라고만 했으니까. 같은 상황이 없잖아요. 얘는 있어 없어? 얘는 있죠. 얘는 1, 1이랑 2개가 같은 구조니까 이 팩으로 나누는 것까지 해야 된다.
근데 이래 놓고 나서 끝인가요? 4단계 안 해도 됩니까? 4단계를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분배까지를 분배까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자, 지금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분배를 하는 건 이름들을 자, 너 이게 무슨 저기 할래? 뭐 이렇게 이름 정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잘 봐봐. 우리가 딱 여기까지는 어떤 상태냐면은 잘 생각해봐. 그냥 A, B, C라는 과일이 하나 세 개로 나눈 상태야. A라는 과일 하나짜리, B, C, D라는 과일 하나짜리야. 그럼 이거를 이제 하나짜리를 여기에 넣어야 된다, 여기에 넣어야 된다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 안 해? 우리 결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 나도 헷갈리네 이것이. 그죠? 이거는 할 필요 없네. 안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한 개짜리는 무조건 여기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거를 추가적으로 너 여기 갈래 저기 갈래를 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분배를 할 수 없는 구조고요. 얘는 어때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죠. 그래서 미리 써놓게. 여기 4가 들어갔고 여기 코너가 이미 들어간 상태고, 자, 이 상태면은 과일이 A라는 과일, BC라는 과일, D라는 과일 이렇게 세 개를 일단 나눠만 놓은 상태죠. 이 나눠만 놓은 상태에 A라는 거 쑥쑥 집어넣고 BC 집어넣고 D를 집어넣는 상태거든요. 근데 역시나 얘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아니지, 얘는 또 해야 되네 또. 왜냐면 얘는 지금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선택권이 없거든요. 근데 A랑 D라는 놈은 A, D가 될 수도 있지만 D, A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4단계로 2팩을 또 추가로 곱해야 될 것 같아요. 2팩을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좀 복잡하죠.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마무리져서 정답을 찾아낸다라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답 자체는 뭐냐면,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쌍은 사실상 거의 붙인 게 없죠. 근데 네 가지밖에 안 되고요. 두 번째 쌍으로서의 정답, 이 결과값은 요거는 지들끼리 없어졌을 거고 4, 3, 12. 그래서 요 경우랑 요 경우를 더해주면 총 몇 개다? 16가지가 된다라는 거야. 16가지.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107번을 한번 볼게요. 107번. 이게 차라리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잘 봐봐. 지금 구분이 되지 않는 똑같은 상자 3개에다가 서로 다른 종류의 과자 5개를 넣는다. 근데 빈 상자가 없도록 넣는 모든 방법의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게 딱 무슨 문제냐면 여기 봐봐. 그게 딱 그냥 이 문제인 거야. 자, 서로 다른 과자가 1, 2, 3, 4, 5번이라는 과자가 있는 거고 이 과자 5개를 지금은 뭐 똑같은 상자 3개 넣는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똑같은 상자 3개 넣는다는 것은 그냥 구분만 해놓으라는 거야. 이거를 빨강 상자와 뭐 노랑 상자, 파랑 상자라고 하면 그것까지 들어가면 이제 분배된 셈인 거고 우리는 분할까지만 해놓으라는 셈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잖아. 어떤 상자에 넣어도.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5개에 넣는 빈 상자가 없도록 넣는 모든 방법의 경우수를 찾으라는 거는 조금 귀찮은 걸 시킨 거야. 어떤 셈이 되는 거냐면 3개의 상자에다 넣으라고 했잖아요. 완전 귀찮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에 해당되죠? 이 중에서? 3번. 그렇지, 이상인 거야. 서로 다른 5개를 이렇게 빵 되는 상황 없이 3개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몇 개로 나눈 상황들이 있어? 어떤 상자에는 3개, 1개, 1개. 과자를 2개, 2개, 1개. 이렇게 나누는 방법 2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것도 따로 이렇게 쭉 해서 풀고 요 사항에 대한 것도 쭈르륵 해서 다 풀고 마지막 결과 얘와 얘를 구해서 더하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분배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상자 3개가 아니고 서로 다른 상자 3개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분할까지 다 해놓고 나서 분배를 하긴 하겠지.
근데 봐봐. 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그러면 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이거 지금 107번에 해당되는 문제죠. 똑같은 상자 3개에다가 서로 다른 과자 5개를 넣어라. 넣는 방법인데, 자, 잘 봐봐. 여기서 조금에 따라 또 상황이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얘는 지금 원래 원본 문제는 빈 상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우리는 그냥 무슨 상황이 된 거냐면, 이거는 그냥 서로 다른 5개를 내가 3개로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건 딱히 구분 없이 3개로 그룹만 나누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식이 첫 번째는 뭐야?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3개, 1개, 1개, 2개, 2개, 1개가 됐죠. 그럼 두 번째 단계로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의 병렬수를 이렇게 찾아가는 식을 써야겠죠. 이렇게 써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라는 것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패스하는 건데 있죠. 1이니까 여기 2팩으로 나눠주는 거. 2니까 여기 2팩으로 나누는 거. 그래서 여기 값을 만약에 계산했다면 이거 5, 4, 20, 10에다가 10이는 10가지. 자, 얘 같은 경우 혹시 계산을 했다면 5, 3, 15, 15가지 이거 되거든요. 근데 아까 선생님 말했죠. 여기에 조금씩 뭔가 바꿀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2가지를 바꿔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변형 1인데요. 변형 1은 자, 서로 다른 상자 3개 서로 다른 과자를 넣는 방법을 구하세요. 빈 상자는 역시나 없다. 이렇게 낼 수 있어.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푼다? 똑같이 시작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얘도 S에 5,3 써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얘는 여기 4단계를 꼭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결과가 아까 이렇게 해서 10 나왔었고,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15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근데 서로 다른 상자였으니까 이제 나눠놓은 거를 뿍뿍 집어넣어야 되는 3팩토리얼을 각각 곱해낸다는 거죠. 이건 이해 갔죠? 자, 근데 이런 상태도 있지만 어떤 상태도 있냐면 이런 류로 변형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변형 2인데, 자, 이번엔 위에는 똑같아. 그냥 똑같은 자, 서로 다른 과자를 5개 넣어.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빈 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디서 좀 상황이 달라지냐면요. 우리가 그러면 애초에 이 S를 쓰면 안 되긴 해요. 애초에 이거를 쓰면 안 돼. 이 S를 쓰는 집합의 분할은 빵기가 되는 건 내가 좀 생각 안 하고 나눌 거야 라는 전제에 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쓰면 좀 그런데 그래도 그냥 편의상 써놓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렇게 되는 거야. 5개, 빵개 이런 것도 포함을 시키라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4개, 1개 빵개, 3개, 2개 빵개. 자, 그럼 이거 말고는 상자 비는 건 없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이 이제 3개, 1개, 1개, 2개, 1개. 이거를 다 쓰라는 거야. 다.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기. 뭐 이 2개는 뭐 미리 구했다 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런 식 써요, 쌤?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식을 어떻게 씁니까? 이거 하나씩 바꿔줄게. 이거는 식으로 뭐 어떻게 써? 이게 1단계라는 거잖아요. 그럼 2단계를 쓰려면 저 5C 5만 쓰면 바로 끝났어요. 얘는 0은 취급 안 하면 되는 거죠. 얘는 그냥 뭐야? 5C4 1C1 끝. 이건 뭐야? 5C3 2C2 끝. 이게 중첩되는 게 없기 때문에 3단계라고 할 수 있는 만한 사항이 없죠.
부분과 요 부분 같은 경우에 미리 여기서 이제 미리 해놨었고요. 그러니까 첫 그 몇 마디를 또 살짝 바꾸냐 안 바꾸냐에 따라서 상황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마지막에 변형 3을 선생님이 쓸 데가 없지만 만약에 변형 3을 했어. 그럼 어떻게 바꿀 수도 있겠어? 똑같은 상자 3개에다가 서로 다른 과자를 넣는데 빈 상자도 있을 수 있다. 와, 씨발 이렇게 섞어놓으면 딱 좀 헷갈리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빙빙 돌고 돌아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되게 쉬운 문제예요. 왜냐면 봐라, 이거 진짜 금방 끝나니까 여기 살짝만 써주면 봐봐, 서로 다른 상자 3개 과자, 서로 다른 과자 5개를 넣는데 빈 상자 허용이에요. 그러면 어우씨 이거는 또 막 이거랑 S랑 이걸 또 어떻게 막 섞어서 막 써야 되냐? 섞어서 쓰려면 쓸 수는 있죠. 쓸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 그래서 섞어서 쓰는 거 보여줄게. 지금 배운 분할 분배를 활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다른은 일단 무시하고 뭐부터 좀 하긴 해야 되냐면 그 저걸 먼저 하긴 해야 돼요. 분할을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었던 요 구조 있죠. 이 구조를 열심히 다 일단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빈 상자도 있다 했잖아. 근데 마지막 단계 3단계를 얘네들은 3단계 있었겠죠? 얘네 둘만. 그리고 마지막 4단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5개 빵개래요. 그럼 이거 ABC라는 상자에다가 쭉 넣는 방법 총 몇 가지죠? 과자 5개 빵개를 나눠서 넣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어. 왜냐면 여기다 5개 넣는 거, 여기다 5개 넣는 거, 여기다 5개 넣는 거 이렇게 3가지밖에 없어요. 4개, 1개 빵개로 쭈르륵 배치라는 방법은 몇 가지죠? 아니죠. 3가지 아니죠. 이번엔 3팩토리얼 가지죠. 6가지. 왜냐면 아까는 5빵빵, 빵5빵, 빵빵5밖에 안 됐지만 4일빵 같은 경우에 4일빵, 4빵1, 1, 4빵, 1빵4, 빵1, 4, 빵4일 이렇게 되니까 얘도 3팩토리얼 가지. 얘는 몇 가지죠? 이것도 3가지. 왜냐면 311, 131, 113 얘도 몇 가지죠? 그거를 또 여기 값들에다 각각 곱해가지고 계산해야 돼요. 와, 되게 복잡해.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 왜냐면 봐봐, 첫 번째 과자 어디 들어가는 손? 자, 몇 가지죠? 그 다음 두 번째 과자 넣는 방법 몇 가지? 3가지죠? 어차피 지금 빈 상자 있어도 된다며. 그럼 나머지 과자들 다 몇 가지씩밖에 없어? 그러면 결국 답이 뭐야? 3에 몇 제곱? 무제곱 가지야. 아니 그 3의 5제곱까지 하면 끝나는 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분배까지 거쳐서 아주 심오하게 열심히 풀어줄 수도 있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와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겠지만 나중에는 태린이가 이거 할 때 그래서 되게 많이 어려워도 해요. 처음 배우잖아. 고등학교 지금 처음 배우면 막 머리가 막 깨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생각하면 되냐면 이런 부분들이 막 익숙해지면 어떤 문제는 분명히 이 분할 구조로 해야지면 되고 어떤 거는 분할에서 분배를 넘어가야 되고 근데 이게 사실은 또 이 조건에 의해서 사실상 분할 분배처럼 보여지지만 막상 분할 분배를 안 쓰고 그냥 중복순열로 그냥 팍 때려버리면 바로 나온다든지 이게 자유롭게 얘는 결국 얘가 되는 셈이고 얘는 뭐 얘가 되는 셈이고 이렇게 연관지어져서 머릿속에 딱 정착되면 그때부터는 되게 쉬워져요. 할만해져요. 근데 그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도 테리가 나중에 할 때 조금 덜 고생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이해가죠. 그래서 뭐 108번 같은 것들도 이게 말로 되어져 있는 말귀 문제인데 이런 것들도 사실상 따져보면 그런 문제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 숙제는요 그냥 저기까지만 내줄 거예요. 여기 그 60쪽부터 61쪽까지 문제가 꽤 좀 만만치 않을 텐데 어쨌든 이 분할 분배의 문제만 천천히 충분히 고민하면서 한번 해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오늘 태린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